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수업 시간에 제가 사운드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몇 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짧은 데모를 보여줬었는데, 그때 제가 사용했던 코드에 대해서 약간만 좀 더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비슷한, 예, 그런, 어, 소리를 가지고 하는 뭐 그런, 테스트를 좀 해보면은 아마 좀 왜 우리가 소리가 왜곡이 되면, 그러니까 신호가 왜곡이 되면은 얼만큼 소리가 왜곡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직접 다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첫 번째 여기 있는 셀은 뭐 그냥 일반적인 뭐 플러스를 하기 위한 뭐 그런 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파이썬에서 소리를 다루기 위한 그런 패키지를 그냥 임포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래프 그리는 것과 그다음에 얘도 여전히 그래프를 그리는 거로 좀 관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릴 애들은, 앞으로 다룰 신호들은 여기에 일단 플러스를 할 예정이고요. 자, 제일 먼저 해주는 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오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이 오디오라는 애를 사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패키지는 추가로 좀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저는 설치를 해놨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이 사운드를 다루는데 적절한지를 확인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라고 나오면은 여러분 컴퓨터가 이런 사운드를 다루는데 필요한 뭐 그런 디바이스들이 제대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디바이스를 열어서 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소리를 만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리를 만든다는 거는 물론 어떤 종류의 소리를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보통 사인 커브처럼 주기적으로 되게 예쁘게 반복하는 그런 커브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함수랑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어떤 파형을 만들면은 그거를 실제 소리로 바꿔주는, 그거를 그러니까 플레이해주는 그런 함수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볼 파형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인 커브 형태인데, 제가 방금 전에 요거를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플랫을 했는데, 여기 보면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냥 여기 색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1초에 440번을 얘가 지금 그러니까 진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ms니까 1초잖아요. 그래서 1초에 너무 많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약간 줌인을 해보면은, 그럼 이제 여기에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계속 주기적인 이런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저는 방금 전에 줌인을 했는데, 뭐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 그냥 이런 식으로 X의 가로축의 레인지를 바꿔주면은 쉽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만들어낸 요런 파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볼륨을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 좀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뭐 볼륨을 약간 낮추고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1초에 440번 진동하는 진동하는 음파의 소리입니다. 예,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한 220번만 흔들리도록 한다. 예, 그러면은 얘가 훨씬 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이렇게 두 번 진동할 때, 이 시간 동안에 한 두 번 진동했었는데, 이제는 한 번밖에 진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리는지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면은, 지금 들어보면은, 훨씬 더 둔탁한 소리가 들리죠. 그에 비해서, 만약에 제가 아까 440이었는데, 얘 한 두 배가 되는 880을 한다. 그리고 한번 다시 들어보면은, 훨씬 더 높은 소리가 들린다는 걸, 고주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주파수라는 게 음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나타내는 그런 예, 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나머지 데모는 다 440으로 다시 할 예정이라서, 그리고 이걸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플랫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던 그런 플랫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예쁜 사인파를
이제는 일부러 왜곡을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첫 번째 시키는 왜곡은 여기와 같이 원래는 이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계속 진동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 플러스 값들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값들은 다 0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저희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면요. 자, 약간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지금 요 파란색은 제가 다시 한번 들려주면은 이게 파란색의 신호고 그다음에 이 주황색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가 신호의 왜곡을 한번 시켜볼 수 있겠죠? 요번에는 어떤 식이냐면 원래는 요게 그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크기가 똑같았는데 제가 일부러 마이너스의 사이즈를 4분의 1 정도로 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까 요거랑은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확실히 얘랑은 구분이 될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초록색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초록색이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예, 이게 분명히 두 개의 음이 다르게 들리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수업 시간에 예제로 보여줬던 그 익스포넨셜 함수를 따를 경우 얘가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는지를 한번 제가 먼저 플랫을 해보고 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예, 맥스는 비슷하게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가 아예 여기 0도 못 닿는 뭐 이런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예, 들어볼게요. 예, 이게 지금 요 빨간 애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원래 음을 다시 해보면은 이게 원래 이게 빨간 애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전자회로가 그러니까 원래의 신호를 똑같이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왜곡된 형태를 만드는 순간 예,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못 얻는다는 걸 예,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해보시고 싶으면은 예, 각자 집에서 한번 좀 더 트라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 그냥 보여줄 거는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일부러 합성해서 만들어낸 소리인데, 이제는 실제 제 목소리를 아니면 뭐 여러분들 목소리를 어떻게 녹음할 수 있는지를 예, 한번 제가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어, 예, 예.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컴퓨터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제 이 플랫을 해보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예, 왜곡을 시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 그래서 그 녹음을 하기 위해서 미리 몇 가지 세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그 소리를 플레이할 때처럼 이제는 소리에 입력을 받고 출력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복잡해 보이는 예, 라인들을 좀 예, 실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리를 플레이하는 예, 그런 펑션을 정의하고 이제 실제로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제가 여기에 5초 동안 예, 녹음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 값이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루프가 돌면서 예, 5초 동안 얘가 녹음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녹음하는 동안에는 여기에 숫자가 예, 별표로 잠깐 동안 보이다가 예, 녹음이 끝나면은 그 다음 숫자가 여기다 부여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셀을 실행시키면서 동시에 목소리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예, 제가 지금 막 일부러 목소리를 좀, 음성을 좀 다르게 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그 녹음한 데이터가 이 프레임이라는 요러한 리스트라고 불러야죠. 예,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데이터 포맷을 좀 바꾼 후에 그다음에 이제 한번 플랫을 한번 해보죠. 자,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녹음한 겁니다. 자, 어디까지 녹음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방금 전에 녹음한 거를 예, 다시 재생을 해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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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예, 방금 전에 이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각각이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해당하는지 대충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예, 대충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를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줌인을 해본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제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이게 진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모노톤의 경우처럼 예, 사이누소이달 그 사인파이처럼 제가 얘를 일부러 왜곡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주황색은 그 마이너스 부분을 다 잘라버리고 다 0으로 세팅한 경우인데 자, 이게 얼마나 다르게 들리는지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예, 제가 원래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틀어보면은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그에 비해서 방금 왜곡된 거는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예,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죠? 예, 저의 원래 되게 깨끗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되게 이상하게 왜곡됐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던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를 가진 왜곡이 만약에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들리는지? 자, 플러스 하면 여기 지금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그 이유가 이렇게 위쪽에 사실은 이게 그 익스포넨셜 함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왜곡이 돼서 예, 그렇게 보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야, 요게 원래 목소리?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이게 되게 깨끗하고, 그다음에 얘도 약간은 예, 왜곡이 있죠.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예, 저렇게 나왔고요. 근데 여전히 얘가 익스포넨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렇게 심하게 왜곡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일부러 좀 심하게 왜곡한 예, 그 신호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게 원래 저희 신호였는데 예, 원래 이 파란색이 저희 신호고 그 다음에 요거는 0에서 자른 건데 제가 지금 하려는 왜곡은 뭐냐면 그 이와 같이 그러니까 플러스는 원래 있던 신호를 그대로 했는데 마이너스 신호를 제가 부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일부러 5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내려가 있던 게 갑자기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확 올라가 있는 거. 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예, 되게 왜곡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원래 제 목소리였고요.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그리고 방제 요 빨간 거 다시 한번 들어보면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예, 저런 식으로 예, 왜곡이 많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왜 전자효를 배워야 되냐? 예, 물론 돈 주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겠지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 그래서 예, 뭐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예, 이 정도의 왜곡된 거를 막을 수 있는 예, 좋은 기기를 샀다. 그러면 뭐 만족을 하셔도 될 거고 아니라 생각하면은 환불을 고려하든지 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